안녕하세요, 채널 모아지입니다. 7월 12일 어느덧 벌써 2021년도 상반기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7월이에요 참 시간 빨라요. 그만큼 기억하는 것도 점점 줄어듭니다. 매번 같은 생활을 반복한다는 거는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이렇게 망각을 주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 전동화 버전 차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주행거리가 너무 짧으면 민망할 것 같았는지 한 400 몇십 킬로에 맞춰서 나왔는데 당연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량화는 아무래도 힘들었을 거고, 전기차를 보면서 늘 드는 생각, 늘 아쉬움. 전기차는 늘 갖고 싶지만 재밌긴 하거든요. 타보면 재밌어요. 재밌긴 정말 조용하고 재밌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충전 환경이겠죠. 정말 집에 주차장이 있고 개인적인 주차장이 있고,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 혹시 병원에서 충전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일단 현대차에서 광고하는 그 전기차 초급속 충전 자체는 그거는 이제 현대차에서 설치한 그 환경에서만 가능하고요. 현대차 전용 충전소에서만 가능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급속 충전이 그 현대차 초급속 충전의 절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절반 정도 되고 완속은 또 그거보다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에 전화를 해봤는데 병원 건물에 충전기를 놓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관리사무소와 이야기가 돼야 되고, 관리사무소와 이야기가 됐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자리를 이제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일정 지원금을 받고 싶다 하면은 공개로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빌딩에서는 주차장을 공개 검색 가능하게, 전기차 충전소로 검색 가능하게 오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까진 자세하게는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내 개인적인 자리로 충전기를 놓고 싶다 하면은 이제 한전 직원이 와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그게 한 150만 원 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승합 전기 용량을 키워 놓으면 거기에 이제 전기차 꽂을 수 있는 이제 콘덴서를 설치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완속이냐 뭐냐 바뀌느냐 뭐 이렇게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이제 한 7, 80만 원 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기 한전에서 나오고 내가 이제 그걸 설치하고 하면은 내 개인 명의로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 개인 명의로 그 사용한 요금이 청구되게 되는 거죠. 떼가고 싶다 할 경우에 떼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또 그때 또 한전에서 나와서 또 그 이전 작업을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새로 이전해서 붙이는 자리에 또 다시 또 이전 작업을 또 해야 되고, 정말 고정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충전을 정말 계속 할 것 같다 한 경우에 이제 충전 장비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실 좀 나머지는 복잡하고, 직장에다 설치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뭐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살면서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야 전기도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외 뭐 공공 장소에서 충전을 하는 건데, 이건 저로서는 포기. 왜냐면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충전하는 곳이 그 컨덴서 있는 곳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반 차들도 찾을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차 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차들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럼 비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또 전화해야죠. 제가 차 댔죠. 뭐 다른 사람이서 또 충전하고 싶다 그러면 또 가서 또 차 빼줘야 돼요. 저희 아파트 단지는 이제 지정석이거든요. 지정석이긴 한데 자리마다 전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정석이고 자리마다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전기차를 살 의향이 없어요. 뭐 춥든 덥든 상관없이 내가 자다가도 혹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차 빼주러 나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 패턴이다. 그리고 제 친한 친구가 은행 간부인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기차를 이제 출장용으로 몇 대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갖다 놨는데 그걸 다 전부 다 그 주차장에 다 방화 그 처리를 했다고 해요. 그 공사를 또 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불 났을 때 난감하잖아요. 그냥 일반으로는 안 된다. 어쨌든 방염 정도는 한 것 같더라고요. 화재 대비해서 공사를 또 따로 했고, 그 친구 말로는 다들 출장을 갈 때 그 전기차를 상당히 기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길바닥에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충전을 하고 있을 당시에, 그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당시에 충전량도 불투명할 뿐더러 누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쓰고 왔는데 잔여 거리가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그걸 또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난감한 거죠. 그 사람들은 이걸 충전시켜서 나가서 또 거리가 제법 한 1-200km 넘어간다. 그럼 왕복으로 했을 때 중간에 다시 충전해야 될 타이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직장인들은 일 보고 와서 퇴근하기 바쁘지, 뭐 차에다가 아이오닉에다가 충전을 한 뭐 30분도 되게 별론 거죠. 별로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도 좀 난감하고, 저희 병원에서도 충전 설치하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공공에서 충전하자니 분명히 멀리 가야 되고 어느 정도 걸어가야 되고, 아무리 가까워도 아파트 단지고, 멀면은 그거는 이제 가늠이 안 되죠. 저는 그거는 자동차 충전하는 시간 때문에 하루 10분 15분을 허비한다, 그 자체도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네, 가는데 10분이면 오는데 20분이고 그렇잖아요. 여보 나 가서 차 좀 빼서 올게. 아내가 시간이 나서 뭐 매번 충전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래저래 아무튼 좀 복잡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 그거 충전을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아줌마들끼리 한 전화니까, 혹시 이제 타이칸을 사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충전이 되느냐, 규격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타이칸 차를 몰고 왔는데 여기서 충전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려는 건 줄 알고, 영면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다 대답해 줄 거야, 그거 모르겠어, 뭐 차를 한두 대 파는 것도 아닐 텐데 한번 물어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갖고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억 5천, 그 2억도 넘는 차를 갖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 아파트 단지에도 충전이 되느냐 물어보고 있으니, 그것도 참 대단한 정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정성이죠. 저는 못할 것 같아. 어딜 갔는데 일단 거기서 어디서 충전이 가능한지도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가는 데만 가고 뭐 오는 데만 오고 해서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충전하기 너무 편하다, 그러면야 상관없지만, 근데 내가 가던 동선 안에서 편하기는 한데 그 동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시 또 알아봐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 돈을 들여서 과연 전기차라는 물건을 살 필요가 있나. 차를 운전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지려는 거잖아요. 이동에 있어서 뭐 내가 짐이 있든 날씨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차 안에서 시원하고 따뜻하게 언제든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장점인 건데, 처음 갔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될지 연구해야 되고 알아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지 않나. 뭔가 찾는 행위 자체도 습관이 되면은 좀 편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가니까 고장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벌써 이제 뭐 5분 10분이 아니라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는 뭐 30분 뭐 40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꽂아놓고 충전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아직은 시기상조다. 게다가 지금 차는 어마어마하게 팔렸는데 비해서 충전소는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또 보는 사람에 따라 또 생각하는 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차값을 소비자가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일부는 또 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차값이 6천만 원이면 우리가 4,500에 산다고 칠게요. 나머지 1,50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사에서는 6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 전부 다 받게 돼요. 제조사에서는 뭐 하나 쓰는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세금이지 사실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을 기업에게 온전히 다 꽂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차 파는 대수만큼 인프라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그 정도 늘리는데 기업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각자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정부에서 기업한테 돈도 주고 인프라도 깔아주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네. 그래서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인프라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거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사는 분들에게도 제 돈이 일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주 적은 돈이겠지만, 아주 적지만 그래도 들어가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또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화재.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저는 불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기차 화재라는 게 쉽게 소방차가 와서 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책임 관계 무조건 자기 잘못 아니라고 할 거란 말이죠. 자동차 브랜드들은 자기 잘못은 무조건 아닌데 불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단지 안에서 그 차만 불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차들도 불이 날 수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그 건물이 불탈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책임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충전소 설치를 법제화하고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격을 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판매에 비해서 여러모로 좀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판매량에 비해서 뭐 제도나 인프라나 등등 그러네요. 전기차 보면서 드는 이런저런 생각들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입니다.